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원격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꽤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업무 환경이 많아지면서 원격으로 PC를 봐줘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원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오늘 알아볼 프로그램은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빠른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윈도우에는 이전 버전부터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프로 버전에서 기본적인 사용이 가능했고 홈 버전에서는 복잡한 설치 과정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윈도우 10에서 원격 데스크탑과는 별개로 빠른 지원이라는 원격 지원 앱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1607 버전부터 내장된 것으로 영문으로는 퀵 어시스트이고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빠른 지원이죠. 원격 데스크탑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서비스 형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 PC 간의 용어 구분을 도우미와 공유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하자면 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PC이고 공유자는 도우미에게 자신의 PC를 공유해줄 PC를 말합니다. 저도 이제 설명을 할 때 도우미 PC와 공유자 PC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지원 프로그램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편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10이 있다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능도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심플하기 때문에 파일 전송이나 클립보드 기능은 없습니다. 공인 IP 같은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우미 PC와 공유자 PC는 당연히 둘 다 인터넷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PC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자 PC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현재 알려진 문제점과 그리고 혹시 모를 윈도우 버그로 인해 빠른 지원 앱을 초기화하고 재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지원을 실행하시려면 좌측 하단 검색창에 한글로 빠른이라고만 입력해도 이렇게 빠른 지원 앱을 실행시킬 수 있고 영문으로 퀵이라고만 입력해도 이렇게 빠른 지원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 검색창을 숨겨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고 영문으로 퀵 어시스트라고 입력만 해도 이렇게 빠른 지원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직접 실행하시려면 시작 메뉴를 선택하시고 모든 앱 메뉴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 펼쳐보시면 빠른 지원 앱이 있으니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도우미 PC와 공유자 PC로 화면을 나눠 설명드리죠. 두 PC 모두 빠른 지원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용도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PC가 다른 사람을 원격으로 연결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태인 도우미 PC라면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 지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내 PC가 문제가 생겨서 내 PC를 공유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유자 PC라면 상단에 도우미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도우미 코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순서상 두 PC 중에 도움을 줘야 하는 도우미 PC에서 먼저 다른 사람 지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우미 PC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시겠냐고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빠른 지원을 실행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하는 게 귀찮다면 여기서 다시 표시하지 않음을 체크하고 얘를 누르면 다음부터는 로그인 과정이 생략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면 이렇게 보안 코드가 나옵니다.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서 이 보안 코드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유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공유자가 이 보안 코드를 사용할 때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분이 지나도 공유자가 보안 코드를 이용해서 접속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서 보안 코드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안 코드를 공유자에게 전달했다면 공유자는 이 도우미 코드를 입력하고 아래 화면 공유를 누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윈도우의 빠른 지원 앱의 특징은 양쪽에 모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 코드를 발급받고 상대방은 코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연결이 되면 도우미 PC에서는 공유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목적은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공유자 PC의 모든 권한을 가지려면 이것을 선택하시고 공유자 PC의 화면만을 보시려면 화면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바라는 PC에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연결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로 상태만 보여주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옵션을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택을 도우미 PC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공유자 입장에서 그냥 화면만 봐줬으면 할 수 있는데 도우미가 모든 권한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선택했을 경우에 공유자 화면에서 한 번 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상대방이 어떤 권한으로 내 PC를 제어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면 공유자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에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권한을 허용해도 될 경우에는 그냥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공유가 시작됩니다. 허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원격 제어가 시작됩니다. 화면 자체가 이런 툴바와 함께 상대 PC의 화면을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화면보다 축소되어 조금 작게 표시됩니다. 도와주는 도우미 PC의 화면 메뉴와 공유자 PC의 화면 메뉴가 다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우미 PC의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도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니터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자 PC가 듀얼 모니터 같이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PC일 경우에는 제어를 하려는 화면에 모니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현재는 0번 모니터만 나오지만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쓴다면 모니터 개수에 따라 1, 2, 3 이렇게 숫자로 된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공유자의 다른 모니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선택 작업을 마치면 우측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는 주석 달기 버튼입니다. 이것은 도우미가 공유자의 화면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현재 모니터상에 그림을 그리고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우미가 이 주석 버튼을 선택하고 상대방 화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작업하신 내용을 지우고 싶다면 지우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바꿔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실제 크기 버튼입니다. 공유자의 PC 화면을 도우미가 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 상단에 툴바 등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이 스트레치 돼서 조금 작게 표시되죠.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가 혹시 생기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는데 대신 화면을 스크롤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명령 채널 설정 해제 버튼입니다. 왜 이 버튼 이름이 이런지는 모르지만 기능은 채팅창처럼 상대방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이 버튼은 도우미 PC뿐 아니라 공유 PC에서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문자 전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현재 이 기능은 버그가 있습니다. 버그는 영문만 전송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글로 입력하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현재 버그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버튼은 다시 시작 버튼입니다. 말 그대로 도우미 컴퓨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공유 PC를 재부팅시키고 재부팅된 이후에 자동으로 원격 연결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능도 버그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이런 버그는 수정을 안 하는데 정말 이런 걸 하나만 봐도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여섯 번째 작업 관리자 버튼입니다. 사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클릭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편하게 실행하라고 하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죠. 다음 일곱 번째는 다시 연결 버튼인데 현재 비활성화돼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시 중지 버튼입니다. 이 일시 중지 버튼은 말 그대로 원격 작업 중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원격 제어를 일시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도 도우미 PC와 공유자 PC 둘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도우미 PC가 급한 일이 있어 이렇게 중지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이 버튼을 눌러 원격 제어를 풀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도우미 PC에서 일시로 이렇게 중지를 하더라도 공유 PC에서 일시 중지한 것을 풀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일시 정지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일시 정지를 도우미 PC가 아닌 공유자 PC에서 급한 일로 이렇게 중지했을 때는 도우미 PC에서는 일시 정지를 풀 수 없고 오직 공유자 PC에서만 일시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종료 버튼으로 말 그대로 이 원격 제어를 종료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점 3개가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 정보 버튼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툴바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클릭하실 때마다 문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물론 윈도우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서 이 빠른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버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앱을 일반 프로그램처럼 그냥 재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설치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지원 앱을 재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격 제어는 종료하도록 하죠. 재설치 단계는 먼저 빠른 지원 앱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주면 됩니다. 윈도우 키와 I 키를 눌러 윈도우 설정 창을 엽니다. 앱을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앱 및 기능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택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클릭합니다. 보시면 선택적 기능 목록에 마이크로소프트 빠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제거 버튼이 나옵니다.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바로 제거됨이 표시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되지만 가급적 재부팅을 하시고 재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부팅을 하셨다면 다시 이곳까지 들어오셔서 맨 위에 기능 추가라고 적혀 있는 표시를 클릭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 목록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빠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빠른 지원 앱이 재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재설치가 다시 되었네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빠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나름 잘 사용하면 편한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버그만 빨리 잘 수정해준다면 더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